네, 안녕하세요. 조성회사입니다. 예, 저는 일단 아까 이제 위클리 할 때 잠깐 그 설명하다가 뭐 못했는데요. 아까 그 12월 달에 퇴사하신 분이 이제 배우자 명의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실질적으로 퇴사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 이슈가 좀 있거든요. 배우자가, 어, 다른 회사에 이제 근로소득이 계시고, 그다음에 상담하다 보니까 본인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가 사업을 개시를 하면은 실업급여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이슈들은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 사업하신 분의 전반적인 그 현황이 어떤지를 보고 결국은 이 부분, 그, 기존의 배우자로 돼 있던 개인 사업자를 본인으로 바꿀 건지, 뭐 본인으로 바꿀 때 어떻게 뭐 포괄 양수도 할 건지, 아니면 새로 법인을 만들 건지, 많은 이제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첫째는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중요한 판단은 숫자에서 시작되거든요. 네, 어떤 투자를 판단하실 때나 자금 흐름을 파악하실 때나 세금 구조를 설계하실 때나 기업의 가치를 알고 싶을 때 모든 답은 결국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저는 바로 이제 그 숫자를 제대로 읽고 숨겨진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한 일을 20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 세무 리스크를 통합 검토하는 전문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사업자분들과 함께 회계 및 세무 리스크를 검토했습니다. 그 회계만 잘하시는 전문가도 많고 세무만 잘하시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다만 어떤 회계 관점이라든지 세무 관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외부 감사 관점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만 보면 반드시 놓치는 리스크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간단하게 우리 회계법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삼덕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 법인은 전문가 1000명 이상 규모의 대형 회계법인입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까지 폭넓게 이제 감사 및 회계세무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이제 글로벌 탑10 이제 넥시아의 멤버십으로서 외국 기업에 대한 전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고객 구조를 보시면은 현재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한 40%,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가 60% 정도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군으로 이제 돼 있는데,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교보생명보험, 고무석유화학, 현대건설 비롯해가지고 뭐 사마페인트, 도이치모터스, 고모타이어, 그 삼성바이오 같은 다양한 업체 기업들이 있고 뭐 중소기업 쪽에서는 뭐 요식업, 제조업, 프랜차이즈, 병원 등 다양한 업종의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폭넓은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든 실질적으로 검증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 가- 조직 구성을 보시면은 제가 현재 이끌고 있는 조직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외부 감사 파트가 비중이 한 30% 정도고요. 그다음에 회계세무 통합 컨설팅이 50%, 기장 파트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20% 정도입니다. 어, 많은 그 주위에 보면 회계사 분들이 외부 감사만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분이 있고, 또 기장만 대부분 차지하는 회계사들도 많습니다. 네. 그분들은 회계만 잘하는 전문가일 수 있고, 세무만 잘하는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끌고 있는 조직은 회계뿐만 아니라 세무 감사를 전체 구조를 검토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우리 조직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보고 있고, 아시겠지만 요새 최근 합격한 회계사들이 회계법인에 취업이 안 된다는 뉴스를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현재 우리 업계에도 어려운데요. 최근에 이제 경력 회계사도 뽑고 있는데,
요즘에는 단순 한 분야만 하는 회계사는 잘 뽑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 리스크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 한 투자자분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투자를 하셨는데, 배당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 대표는 수익을 모두 이제 설비에 재투자했다고 이제 주장하시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는데, 저희는 회계적으로는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세무적으로는 세무신고 내역을 조사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요 대표님이 투자자 몰래 이미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을 해버렸어요, 지분을. 결국은 지분을 허위 매각 이제 사례로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회계 실사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회계 실사를 통해서 자금이 투자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징후를 이제 포착한 거고 그 다음에 지분 변동에 따른 세무 신고를 적절히 해야 되는데 세무 신고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이게 이제 허위 지분인 거를 이제 발견한 사례고요. 아, 그다음에 우리가 예부 감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최근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님 사례가 있어요. 이 대표님은 직영점을 계속 확대하다 보는데 이제 직영점 확대하다 보면 자산 규모가 커지거든요. 근데 본인 예부 감사 대상인 줄 전혀 모르셨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이신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셨어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셔서 자산이 늘어났는데 역시 예부 감사 대상인지 모르셨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회계감사를 지정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대표님들은 회계감사 비용이 증가를 하시고 대출 관련해서 좀 금액이 축소되시고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삼중고를 겪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랜덤으로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다 보면은 외부 감사인 입장에서도 자기하고 어떤 관련이 없기 때문에 FM으로 감사를 해요. 그게 당연히 외부 감사를 FM을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어떤 조율 없이 그냥 원칙대로 감사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감사 의견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신용평가에 악 영향을 줘가지고 금융기관 대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업자도 당연히 모르셨던 거고 세무 기장하는 담당자도 감사 분야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제 생긴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3월 달이 되면은 정보보호 공시 자문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형 병원이라든지 플랫폼 기업 이런 그 분들은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기업 대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해야 되는 법이 한 4년 전부터 생겼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보호 공시를 직접 할 수도 있는데 회계법인이 정보보호 공시를 제3자 입장에서 공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보보호 공시 관련해서 자료 산출이 사실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IT 쪽의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회계 쪽 지식도 있어야 되고 노무 쪽 지식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 그 세 분야에 대한 어떤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산출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료 산출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계만 잘하신다고 하신 분도 있고 세무만 잘하신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결국은 우리 분야가 지향하는 거는 회계 세무를 전반적으로 잘하신 분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계와 세무 구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신 사업자님들이 있으면 좀 저를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부 감사 대상이 이미 되신 분들은
아마 뭐 회계법인이 있고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외부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표님들이요. 이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주면 사전에 좀 스무스하게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투자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했는데 이제 정산을 제대로 못 받는 투자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시면 또 저를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여러분들이 생소하겠지만, 요즘엔 이제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 공시라고 매년 6월 말까지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주위에,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